올 한 해 세계 증시는 훈풍이 불면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앞서 보신 것처럼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올해 마무리 어떻게 할지 하나금융투자의 김준범 연구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증시 국내 장과는 다르게 좀 힘든 장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27일 혼조 출발한 중국 증시는 오후장 들어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증시는 0.9% 하락했고 신천 증시는 1%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된 CSI 300이 1.5%나 하락하면서 대형주 하락이 종합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됩니다. 거래대금은 두 시장 앞에서 4,100 위안으로 전일 대비 12% 증가하였고 3거래일 만에 재개된 후구통, 전구통 거래는 9억 위안 순유입됐습니다. 경제공작회의 이후 연말 이벤트 부재로 상해 증시는 계속해서 3,300선에 머무르는 중입니다. 전일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대형 우량주보다 그간 증시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형주들이 증시를 바쳤습니다. 12월 내내 지루한 장세 속에서 최근 발표되는 정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급속히 움직이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0.18% 오르면 3,28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두드러졌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광산, 자동차 업종입니다. 먼저 광산 업종의 경우 리비아 석유관 폭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대체재인 석탄 관련 주식이 오르면서 광산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난방 공급원 부족 우려감에 석탄 수요에 대한 증가가 기대감으로 확산되어 광산업종 지수가 약세장 속에서 1.4% 상승하며 석탄 채광 및 발전기업 서산화력은 2.4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0년까지 시행된다는 소식에 힘입어 관련 업종이 상승하였는데요. 중국 신에너지 탑3 버스 생산업체인 중통객차의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여 마감하였고 전기차 수혜주인 디아비는 5.92%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중국의 전기차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일단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군요. 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다른 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인터넷 분야 규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부정경쟁 방지법을 실시해 인터넷 분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2017년 11월 4일 통과된 중국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현행되고 있는 부정경쟁 방지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법률 제도 중 하나로 1993년 12월 1일부터 진행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중국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법은 현재 시장 경쟁 중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 중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정시 실시를 통해 공정경쟁의 보호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단 말은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중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중국 증시 상당히 힘든 장세를 좀 이어나갔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최근 중국 증시가 12월에 접어들며 정체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며 연초 대비 상해종합지수와 순천성분지수가 모두 6%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유로존 경기현황지수와 미국 경기현황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유럽과 신흥국으로 전도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역시 2016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네, 상승세를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다. 일단 연초 대비 올랐다는 점이 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나 미국 다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다우지수, 특히 홍콩 항생지수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유일하게 하락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중국 주식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 성향이 강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선두기업 위주로 상승률이 높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 중국 증시의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당대표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금융리스크 발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20년까지의 금융리스크 감소를 계속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이번 규제로 혼란과 허점을 줄이고 금융리스크가 감소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과 관련된 주식들이 테마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이끌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8년 내년 중국장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올해 중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단어는 성장이었다면 2018년 주식시장은 성숙화 단계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높은 성장을 이뤄왔던 중국이 질적 향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발생했던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재차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부터 중국 증시는 대형주들의 성장세가 높았으며 중소혁신 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반기로 올수록 점차 이성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았을 때 2018년의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글로벌 증시 포커스 올해 마지막 연결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준범 연구원이었습니다.